반갑습니다. 원빈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러셀 브런스 지음, 이경식 옮김, 윌북 출판사입니다. 표지에는 자동 수익을 실현하는 28가지 마케팅 과학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사업이 흥하는 퍼널 마케팅 비법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청년부부에게 질문을 받았는데요. 본인이 포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포교를 잘할 수 있는지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포교학개론을 소개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친구에게는 마케팅 그리고 브랜딩이라고 하는 용어하고 연결되어 있는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 먼저 이 마케팅 설계자라고 하는 책을 뽑아서 소개를 해주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퍼널 마케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퍼널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다. 보이즈 주립대학교 레슬링부에는 결혼한 남자가 2명 있었는데 바로 네이트 플론이랑 나였다. 봄방학을 맞아 레슬링부 친구들은 자동차로 6시간을 달려서 라스베이거스로 떠났지만 네이트와 나는 집에 박혀 있었다. 그해 초 결혼한 아름다운 아내들이 직업 없는 남편들 대신 생계를 꾸미느라 직장에 다녔기 때문이다. 2학년이었던 나는 마케팅을 공부하며 온라인 상품 판매를 배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내가 시도했던 일들은 거의 모두 실패로 끝났다. 이베이에서 물건을 팔려고 애를 썼지만 이런저런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오히려 늘 손해였다. 그래서 나는 광고 사이트 크레이그리스트에서 드롭 배송과 판매를 시도했고 나중에는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제품을 판매하는 제휴 판매업자가 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돈이 되는 건 하나도 없었다. 봄방학 사흘째, 네이트와 나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에게는 어떤 종류든 일이 필요했다. 아내가 퇴근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즐겁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때 네이트가 바로 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이봐 러셀, 감자총 관심 없어? 감자총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지만 그걸 실제로 본 적은 없었다. 네이트는 PVC 파이프를 여러 개 붙여서 감자총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연결한 파이프가 바짝 마른 뒤에 감자를 파이프 안으로 우겨 넣고 헤어스프레이를 분사한 다음 거기에다 작은 불꽃을 일으키기만 하면 감자가 수백 미터나 날아간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직접 만들어서 사격해 보고 싶었다.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되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만드는 법을 모른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곧바로 감자총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웹사이트를 뒤졌다. 조사하는 동안 흥미로운 사실들을 무척 많이 알게 되었다. 예를 들자면 약실 대비 총열의 용량 비율이 정확하지 않으면 감자가 충분히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웠다. 압축가스는 어떤 걸 사용해야 하는지, 총열 파이프의 적정 압력은 어느 정도인지 등 중요한 세부 사항도 여럿 알아냈다. 그뿐 아니라 이 모든 작업을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배웠다. 우리가
감자총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내기까지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정보로 무장한 우리는 첫 번째 감자총을 만들 준비를 모두 마쳤다. 우리는 홈디포에 가서 파이프, 접착제, 바비큐 점화기 등 필요한 것들을 모두 산 다음 며칠 동안 감자총을 만들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마침내 완성된 감자총을 들고 한적하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가서 사격을 시작했다. 지금 돌아보면 인생 최고의 순간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신나는 시간이었다. 우리는 그 주가 가기 전에 감자총 몇 자루를 더 만들었다. 감자총과 관련해서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만의 독특한 감자총 디자인을 만들기까지 했다.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재무학 시간이었는데 나는 강의를 들으며 야외에서 감자총을 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감자총 만드는 방법을 찾아온 사람이 또 있을까? 매달 구글에서 얼마나 많은 검색이 이루어졌는지 알려주는 웹사이트가 있다. 나는 그런 웹사이트 중 하나에 들어가서 감자총이라는 단어를 검색했다. 그랬더니 그달만 해도 18,00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단어를 검색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당시만 하더라도 감자총 제품을 파는 곳이 없었고 유료 감자총 설계도를 파는 곳도 없었으며 감자총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가르쳐주는 전문가도 없었다. 무료로 정보를 주는 곳은 많았지만 상품을 파는 웹사이트는 한 곳도 없었다. 그 순간 기회가 왔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나는 감자총에 대해서라면 누구보다도 많은 걸 알고 있었으니 그렇다면 그저 감자총 제품을 만들어서 팔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나는 곧바로 네이트에게 전화를 걸어 감자총 제작 영상을 만들자고 설득했다. 우리는 소형 비디오 카메라 한 대를 빌린 다음에 홈디포에 가서 제품 제작 과정을 처음으로 영상에 담기 시작했다. 작은 문제도 생겼다. 촬영을 시작하자 직원이 다가와서 뭘 하는지 물었다. 우리는 감자총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홈디포에서는 그 일로 빚어질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았던지 우리를 쫓아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홈디포로 갔다. 이번에는 직원들 몰래 촬영했다. 카메라를 재킷 아래 숨겼다가 직원이 보지 않을 때 얼른 꺼내서 감자총을 만들려면 어떤 재료들을 사야 하는지 알려주는 영상을 녹화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총을 만드는 과정을 찍었다. 우리는 제작의 각 단계를 설명했고 우리가 발견한 약실 대비 총열의 용량 비율을 공개했으며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압축 가스가 무엇인지 알려주었고 이 총을 안전하게 다루는 방법도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우리는 감자총을 제작하는 전체 과정이 담긴 영상을 완성했다. 그런 다음에는 이 영상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DVD도 만들었다.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우리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팔겠다는 생각에 무척 흥분하고 신이 났다. 우리는 DVD를 여러 장 굽고 웹사이트 설정을 한 다음 장바구니에 담기 버튼을 추가했고 이것을 장바구니와 연결시켰다. 그러고는 구글로 가서 광고를 구매했다. 처음에는 쉬웠다. 정말이지 너무 쉬웠다. 구글에서 누군가가 감자총이나 감자총 설계도를 검색할 때마다 구글이 내 광고를 노출하고 그 사람이 내 광고를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0.25달러를 구글에 지불하기로 했다. 따져보니 하루 평균 $10 정도를 광고에 써서 DVD 한 장 정도
팔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간단히 계산해보니 감자총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으로 하루 평균 27달러를 벌 수 있었다. 그런데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났다. 당시에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구글의 뒤통수를 처음으로 경험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가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가 클릭당 0.2달러에서 거의 3달러로 인상된 게 아닌가? 구글이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약속을 바꿔버린 것이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며칠 안에 시장에서 쫓겨나겠다는 생각에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주말 동안 손해 규모가 얼마나 될지 예상해 보았다. 그랬더니 날마다 광고비로 50달러를 써서 37달러짜리 DVD 하나를 팔아 13달러씩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나왔다. 실망이 컸다. 그날 아침 나는 인터넷 판매의 기회는 끝났다고 판단하고 구글 광고 구매를 중단했다. 인터넷은 이제 더는 나처럼 소규모 판매업자들을 위한 게 아니었다. 그 뒤로 자책감에 휩싸여 몇 주를 보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 마이크 필세임의 전화를 받았다. 그 친구도 나와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으로 정보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구글한테 뒤통수 맞은 거는 좀 회복됐어? 아니, 광고 구매 중단했어. 지금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자 그 친구가 미소 짓는 소리가 들렸다. 이봐, 우리가 알아냈어. 내가 광고로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방법을 알아냈다고. 뭐라고? 어떻게? 맥도날드가 드라이브 스루를 광고하는데 얼마 쓰는지 알아? 1.91달러야. 햄버거 하나를 2.09달러에 팔면 0.18달러밖에 남지 않는다는 뜻이지. 몰랐어. 그런데 그게 내 웹사이트랑 무슨 상관이야? 잘 들어봐. 손님이 햄버거를 주문한 다음에 판매원이 다음과 같은 마법의 질문을 하는 거야. 햄버거와 함께 드실 감자튀김과 콜라도 사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야. 이 상향 판매액은 1.77달러야. 그러면 맥도날드는 상향 판매로 고객당 1.32달러의 수익을 남기는 거야. 1.32달러면 최초 판매에서 남는 수익의 8배나 되잖아. 그 친구는 무척 흥분해서 말했지만 나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금방 깨닫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자기도 구글에게 뒤통수를 맞아봤는데 맥도날드처럼 고객에게 상향 구매를 유도하는 식으로 전략을 짰다고 말했다. 구글에게 지불해야 하는 광고비가 올랐지만 매출을 8배로 올릴 수만 있으면 광고를 계속 사도 수익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 친구는 자기 사이트 몇 개를 보여주었다. 이 사이트들은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어떤 고객이 방문해서 자기가 파는 제품을 구매하고 나면 그 다음 페이지에 상향 구매를 유도하는 특별한 제한인 단 한 번의 제한을 써서 고객이 주문을 추가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그는 이 제안을 본 사람은 3명 가운데 1명꼴로 상향 구매를 하며 상향 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광고를 계속 사고도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모든 과정이 선명하게 이해됐다. 근데 잠깐, 나는 뭘 상향 판매 상품으로 내놓지? 나한테는 감자총 DVD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잠깐 생각한 뒤에 나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데 내 고객들이 가장 불만스러워하는 게 파이프며 바비큐 점화기 같은 감자총을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물품을 따로 사러 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자 그 친구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거야, 완벽해. 내 고객이 DVD를 사면
감자총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담은 키트를 배송해 줄 테니 구입하라는 특별 제안을 하는 거야. 전화를 끊은 뒤에 나는 인터넷을 뒤져서 감자총 제작 키트를 파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 아이다호주 북쪽에 사는 사람이 이 키트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그 사람과 계약을 맺고 내가 고객에게 온라인으로 키트를 팔면 그 사람이 키트를 고객에게 배송하기로 했다. 그런 다음 판매 과정에 단순한 상향 구매 페이지를 추가하고 다시 광고를 샀다. 그리고 일어난 일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하나의 제품을 파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끝나면 안 되냐면은 광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제품을 팔고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다른 무엇인가를 상향 판매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런 순차적인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서 퍼널이라고 하는 게 깔때기라 그러더라고요. 깔때기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넓은 범위에 들어오는 미끼 상품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미끼 상품을 사는 사람들에게 점차 상향 프로그램, 상향 구매를 유도해 나가는 식으로 점차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그 미끼 상품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광고비를 비롯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이 마케팅 기법을 퍼널 마케팅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할 것이다 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기억을 하시면서 내용을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구글은 하루 광고비로 $50를 요구했지만 내 고객 3명 중 1명이 $197의 감자총 키트를 추가로 구매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DVD 구매자 한 사람당 평균 $65씩 추가로 구매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루에 $50를 광고비로 지출했지만 한 번 구매 주문을 받을 때마다 평균 $102의 매출을 올렸기 때문에 DVD 하나를 팔 때마다 $52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구글한테 뒤통수를 맞기 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생애 최초의 세일즈 퍼널을 만들었으며 그럼으로써 2가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 고객에게 보다 나은 경험을 제공한다. 감자총 키트를 제공하겠다는 특별한 제안을 함으로써 나는 고객에게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만족을 제공할 수 있었다. 고객 한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한다. 심지어 클릭당 $3 혹은 그 이상의 광고비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감자총 시장에서는 경쟁자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때 나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댄 케네디는 그 교훈을 다음과 같이 잘 정리했다. 궁극적으로는 고객 한 사람을 확보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을 쓸 수 있는 회사가 승리한다. 이 회사는 잠재 고객의 가치를 경쟁사보다 높게 설정함으로써 경쟁에서 이긴다. 내 상품을 사는 나의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기 때문에 나는 그 고객들을 붙잡는데 더 많은 돈을 쓸 수 있었다. 만약 나의 경쟁자가 그 시장에 함께 있었다면 어땠을까? 그 경쟁자는 광고비 상승으로 사업을 접었을 것이고 나는 더 번창해서 모든 방문자를 독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간단한 퍼널 하나가 내 사업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을 지켜본 뒤에 나는 이 퍼널이야말로 어떤 회사에서도 적용할 수 있으며
고객의 총 구매액을 극적으로 늘릴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 뒤 나는 이 퍼널에 집착했고 수십 개의 다른 산업 부분에서도 이 퍼널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이 퍼널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상품들을 팔았다. 속독 강좌, 유아 신체 언어 관련 도서, 쿠폰 활용 강좌, 데이트 강좌, 식품 보조제, 다이어트 강좌, 네트워크 마케팅, 애플리케이션, 기타 등등. 그 시기에 우리는 이 기본적인 퍼널 외에도 다른 여러 유형의 퍼널을 개발하겠다는 혁신의 노력을 그야말로 미친 듯이 했다. 수백 가지 아이디어들을 테스트했고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십 가지 퍼널을 발견했다. 2부에서는 내가 운영하거나 컨설팅하는 회사들에서 날마다 사용하는 10가지 주요 퍼널을 따로 소개할 것이다. 이 퍼널들은 고객 확보, 고객 충성심 강화, 총 구매액 증가 등 각기 목적이 다른데 이 퍼널들 각각을 활용하면 당신의 회사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나는 이 퍼널들을 직접 관여하는 회사들뿐 아니라 정보 회사부터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와 서비스 기반의 회사까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주에 속하는 여러 유형의 회사들과 공유하기 시작했다. 나에게 우리 회사에도 퍼널이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을 자주 보는데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당신의 회사가 잠재 고객이나 매출을 필요로 한다면 늘 그렇지요. 라고 대답한다. 잠재 고객을 창출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퍼널들이 있다. 제품을 판매하고 싶은가? 거기에 맞는 퍼널들도 있다. 퍼널은 어떤 회사든 간에 성장시킨다. 문제는 당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어떤 퍼널이 가장 적절한지 아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단 하나의 퍼널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잠재 고객을 확보할 때마다 그들로부터 자동으로 돈을 벌어들이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퍼널들을 추구로 만든다. 세일즈 퍼널이란 무엇인가? 나 스스로 날마다 던지는 질문이 있다. 세일즈 퍼널이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질문에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을 아직도 찾지 못했다. 내가 찾은 답변 가운데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퍼널을 웹사이트와 나란히 두고 대조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은 이 둘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퍼널이라는 개념이 왜 우월한지 금방 알 수 있다. 웹사이트가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은 웹사이트가 무엇인지 또 웹사이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전략이란 것은 거의 없었고 기업에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그저 예쁘고 기업주가 흐뭇해할 만한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기업주가 그걸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 초기 20년 동안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아름답게 꾸며진 브로슈어처럼 보였다. 그 웹사이트들은 멋져 보였으며 해당 기업이 고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어지는 링크를 갖추고 있었다. 문제는 이런 웹사이트 뒤에는 아무런 전략도 프로세스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건 말하자면 어떤 판매 회사가 영업사원을 고용해서 가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브로슈어를 나눠주게 하는 것과 비슷했다. 이때 유일한 판매 전략이라고는 브로슈어를 받아든 사람이 이를 살펴본 다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던 걸음을 되돌려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었다. 만일 내 회사 직원이 가게 앞에서 브로슈어를 나눠주면서 사람들이 자기 발로 찾아와서
물건을 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이 직원을 당장 해고할 것이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 대부분은 웹사이트를 그런 식으로만 바라본다. 마음이 혼란스러운 고객은 어김없이 구매를 거절한다. 이것은 마케팅의 기본 규칙이다. 대부분의 웹사이트는 버튼이 너무 많고 요구하는 행동도 너무 많으며 수백 개의 다른 페이지로 이어지는 메뉴도 너무 많다. 이런 웹사이트가 잘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반면에 퍼널은 단순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겉보기에는 웹사이트처럼 보일 수 있어도 각 웹페이지와 단계마다 단 하나의 실행만 선택할 수 있다. 누군가가 어떤 웹페이지를 본 뒤 이를 따라가는 것 뒤에는 전략이 놓여 있다. 말하자면 최고의 영업사원을 고용하고 매장 밖에 두고서 사람들이 걸어갈 때마다 이 직원이 다가가서 이름과 연락처를 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정보를 얻고 나면 직원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찾는지 묻는다. 그걸 알아내고 나면 직원은 그 사람을 가게로 데려가서 그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십 가지 것들을 건너뛰고 곧바로 그가 원하는 것을 찾도록 돕는다. 또한 이 영업사원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한 다음에 구매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완하는 다른 상품을 추가로 구매하도록 해서 고객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업사원이 이런 퍼널을 통해서 고객을 안내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고객은 한층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한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찾는다. 가게 주인은 더 많은 돈을 번다. 가게 주인이 고객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고객은 자기에게 도움이 될 올바른 상품을 추가로 구매한다. 바로 이것이 퍼널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나는 이름과 연락처 정보를 확보한다는 단 하나의 뚜렷한 목표가 있는 페이지로 방문자를 안내한다. 거기에서부터 상품에 관심이 있는 리드, 즉 잠재 고객들을 그들이 찾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끈다. 그리고 고객이 해당 구매를 마치면 상향 판매 과정을 통해 그의 상품 주문을 고객 맞춤형으로 만들고 또 나중에는 다른 퍼널들을 사용해서 그 고객을 내가 판매하는 다른 상품으로 유도한다. 이 책에서 당신이 배울 각각의 퍼널 유형은 이 과정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지만 과정 자체는 언제나 동일하다. 퍼널에서 각각의 페이지는 단순하며 사람의 관심을 낚아채는 후크를 가지고 있고 가치를 창조하는 스토리를 들려주며 또 퍼널의 다음 페이지로 그 사람을 이동시킬 제안을 한다. 비밀 공식. 이제 당신은 퍼널 뒤에 놓여있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이해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비밀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설명하겠다. 일부의 각 장에서 이 과정의 각 부분을 깊이 파고들 것인데 그 전에 여기에서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전체 여정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비밀의 공식은 4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들은 이 책에서 우리가 하게 될 모든 것들을 안내하는 지침이라고 봐도 좋다. 질문 1번. 당신이 꿈에 그리는 고객은 누구인가? 만일 당신이 꿈에 그리는 고객이 있다면 그런 고객은 어떤 유형일까? 고객의 유형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면 할수록 이런 고객을 찾는 일도 그만큼 더 쉬워질 것이다.
질문이 그 고객은 어디에 모여 있는가? 그런 고객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난 다음에 밟아야 할 다음 단계는 그 고객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주로 어디에서 시간을 보낼까? 그곳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을 때 그들을 세일즈 퍼널로 유도하는 일은 한층 쉬워진다. 질문 3. 그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미끼는 무엇인가? 그 고객이 어디 있는지 안 다음에 할 일은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을 미끼를 던지는 일이다. 고객의 관심을 사로잡은 다음에는 그들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스토리를 들려주고 내가 제안하는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인지하는 가치를 높여야 한다. 그 다음에는 고객이 나의 세상으로 들어와서 그것들을 구매하겠다는 실제 선택을 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질문 4. 그 고객을 위해 만들 수 있는 독특한 결과는 무엇인가? 고객이 나의 세상에 들어왔다면, 그래서 고객이 찾는 결과를 제공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고객이 당신에게 찾아온 것은 당신의 제품을 원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결과를 원해서다. 그렇다면 고객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어 놓을 결과를 주기 위해서 당신이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 이 4가지 질문은 일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이다. 이 책에서 배우는 다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4가지 질문 구조의 어딘가에 딱 들어맞을 것이다. 이 4가지 질문은 내가 개인적인 컨설팅 작업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하는 질문과 똑같다. 나는 컨설팅을 의뢰하는 기업들이 이 공식을 비롯해 가치 사다리를 통해 사람들을 이동시키는 퍼널과 스크립트를 온전히 이해하도록 돕는 대가로 하루 10만 달러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만한 가치 있는 내용을 바로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제공하겠다는 말이다. 비록 당신은 그렇게 큰 돈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공식과 모든 사례, 연습 문제를 10만 달러를 투자한 것처럼 열심히 배우고 익히기 바란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만큼의 컨설팅 비용을 내고 나에게 개인적으로 컨설팅을 받은 것과 다름없을 것이고 당신은 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비밀의 공식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읽을 생각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캐치하고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어떻게 최적의 상태로 결과를 내줄 것인가 라고 하는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관심사를 통해서 모이도록 하고 그 속에서 미끼, 후크를 던지죠. 그래 놓고 나서 퍼널을 짜요. 그 사람들이 상향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를 위해서 내가 더 나은 가치를 판매할 수 있다면 그 가치를 판매하는 최단 경로를 복잡하지 않게 제안함으로써 그 사람도 만족스럽고 판매하는 사람도 만족스러운 그런 마케팅 전략을 짜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질문을 이야기하고 이 4가지 질문을 바탕으로 해서 가치 사다리라고 하는 이 연계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한 친구가 포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포교는 돈을 받지는 않죠. 하지만 그 마음을 사야 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사는 대가로 그 사람이 바라던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복잡한 과정을 본인이 헤매게 되면 중간에 포기하게 되겠죠. 그 과정을 직설적이고 단순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퍼널을 짤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퍼널을 어떻게 구조화시키고 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치 사다리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 4가지 질문을 잘 활용하는 포교 전략을 한 번쯤 구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포교 전략 중에 방편을 쓴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묘법연화경에서 나오는 개념이죠. 그 속에 보면 불난집에서 아들들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들들에게 불이 났으니까 빨리 나와라, 이런 가르침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들들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술에, 요즘 말로 하면 차죠. 좋은 차를 사줄 테니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끼죠, 후크. 그래서 밖으로 나왔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원래 주기로 한 차를 주지 않고 더 좋은 차를 주면서 이 차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방편설법의 구조예요. 마찬가지로 포교를 한다고 하면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관심사에 어울리는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그 컨텐츠를 찾아오는 사람은 분명한 해시태그가 있을 텐데요. 그 해시태그를 바탕으로 해서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복잡하지 않게 곧바로 제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퍼널로 구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이디어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직접 책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포교에 적용할 것인가, 포교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사업하고 계신다면 마케팅에 적용할 것인가, 각자 한 번씩 책을 정독해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할게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출세간의 지혜로 꽃피우기 위한 공부, 원빈 스님의 도서관 환희미소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